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엄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요즘 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묻지마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죠. 물론 묻지마 범죄라는 거는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고 어느 사회에나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국에서 그런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감옥에 갈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데 그거를 단순히 유행에 의해서 저지를 만한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범죄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고 사형 부활 같은 의견을 외치고 있어요. 제가 이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범죄자에게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다면 그걸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한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 반란 사건이나 폭동 사건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역사가 기니까요. 그런데 나름 대의를 가지고 굉장히 철저한 계획 아래 발생한 반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덥지 않은 이유로 발생했어요. 러시아 제국 말기에 포템키남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장교가 수병들에게 썩은 보르시를 강제로 먹이려고 한 결과 그 반란이 발생했거든요. 굉장히 별거 아닌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초 중국의 통일제국인 진나라를 붕괴시킨 계기가 된 진승과 오광의 난은 엄격한 법 때문에 토목공사에 지각을 해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인부들과 진승과 오광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 인도의 세포위 항쟁의 경우에는 영국이 세포위들에게 사용하는 화약 카트리지, 그 당시에 총은 화약이 필요했거든요. 화약 카트리지에 소와 돼지 기름을 발랐다는 루머에 의해서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트리지를 물어서 뜯어야 됐는데 거기에 소와 돼지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의 신성 모독을 하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작 그런 걸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 실패했을 때 처벌이 매우 가혹한 반란을 일으켰는지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더군다나 저 반란이 일어났던 시대는 오늘날보다 훨씬 처벌이 엄했던 시대예요. 무조건 사형이죠. 그냥 사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고문 끝에 사형을 당하던 시대 아닙니까?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엄벌주의를 따르자면 반란은 절대 전근대 시대에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발생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반란의 트리거가 된 계기만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시황 시대의 진나라는 이미 지나친 법가 사상에 의한 엄벌주의와 빡빡한 행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백성들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러시아 제국 말기에 러시아군 상황도 낮지 않았죠. 대부분이 농노였으니까요. 이미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상황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많은 숫자가 가혹한 처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것 아닐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이 반란으로 번진 거예요. 만약에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포템킨함에서 음식이 썩지 않았다면 아니면 영국이 화약 카트리지에 그 돼지와 소 기름을 발랐다는 루머가 퍼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역사가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란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조성된 상태에서 그들은 이미 작은 불씨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불만 붙인 거죠. 따라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몰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미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삶을 빼앗겠다고 하는 위협이 저는 효과가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런 접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사회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점점점 사회에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그냥 내려놓고 에이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내려놓고 그 온순하게 내려놓는 사람도 많겠지만
최근에 나타난 것 같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실컷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놈 죽여라 해봐야 결국 그거 부관참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죽이겠다는 위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주의가 그리고 저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뿐더러 엄벌주의에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벌주의를 굉장히 많이 관철을 하고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빡빡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자기의 자유를 내놔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알다시피 중국은 별로 자유가 없고 굉장히 통제가 심한 국가죠. 물론 그것을 싫어하는 중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고 중국 정부가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외국에 의외로 좀 있었어요. 걔네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봤죠.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자 그 친구들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유 따위를 내놓을 수 있어야지. 너는 그러면 안전하지 못한데 자유로운 게 무슨 소용이겠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중국인들과 비슷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무한대로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조금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는 자는 안전도 자유도 둘 다 얻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자꾸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엄벌주의를 내세워서 자꾸 통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과연 통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와 안전 두 개 다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